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외로움과 서운함 뿐이라면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막상 내가 힘이 빠졌을 때 기댈 어깨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허탈함과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와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씁쓸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어떻게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박순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풀어보겠습니다. 70이 넘은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20살에 시집와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바쁠 때면 양가 부모 봉양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 걱정은 또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고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해. 그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옷 한 벌을 사는데 망설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족이 잘 되는 게 자신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어보니 상황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친구들과 골프, 등산, 해외여행에 열을 올렸고 아이들은 결혼에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 이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허전함으로 남았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박순희 씨는 쓸쓸히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하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혼자라는 외로움뿐이네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그 끝에서 외로움과 소외감만 남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고마워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희생은 당연한 일로 잊히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고된 감정은 내가 이토록 희생한 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공허함입니다. 이번에는 박순희 씨가 그 뒤로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기 시작했는지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씨는 상담실을 나서며 한참을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늘 가족 중심이었고 늘 남편, 자녀, 시댁 식구들의 욕구를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고 남편은 친구들과의 시간에 몰두하며 자신은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게 노후인가 싶어요. 아이들은 효도한다고 몇 번 밥 사주고 남편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열리는 나를 위한 인생 이막 준비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준비를 또 하나. 다 지나간 인생인데. 하지만 한참 포스터 앞에서 머물던 그녀에게 복지사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라도 새로운 시작을 고민 중이시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아요.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망설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낸 박순희 씨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며 박순희 씨는 자신의 외로움이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발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 꿈, 잊고 있던 취미, 관심 분야를 하나씩 되짚어 갔습니다. 박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서예를 배우고 싶었어요. 늘 붓글씨 쓰는 어른들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르신만의 시간을 찾은 거니까요. 박순희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복지관 서예 교실에 등록했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써내려가는 그 시간은 어느새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 이름 석자를 곱게 써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분명 숭고한 선택이었지만 그 희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균형을 잡습니다. 이제 박순희 씨는 그걸 아주 늦게나마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소속감의 문제다. 내가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번에는 박순희 씨가 이렇게 잊고 살던 나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씨의 삶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씩 가는 서예 교실은 이제 그녀의 작은 낙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붓질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글자가 조금씩 멋을 갖춰가면서 서예 선생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 처음 시작하신 분들 중 이렇게 빨리 붓끝이 살아나는 분 드뭅니다. 그 말에 박순희 씨는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칭찬은 평생 자식 키우며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칭찬은 자식 몫이었고 남편이 성공하면 인정은 남편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붓글씨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서예 교실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노래교실, 꽃꽂이 수업에도 참여하며 그녀는 잊고 살던 취미와 관심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생겼다는 게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순희 씨, 이번 주말엔 우리 서예 동아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만나 수다 떠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이 새로운 관계들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허전함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자식이 전부였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인간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은 그녀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종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집안일보다 밖으로 도는 게 더 신나 보이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에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보, 평생 나는 당신과 아이들 위해 살았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조금 행복해지는 거 이제는 허락해줘도 되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음을 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후의 외로움은
가족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오롯이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내 스스로의 시간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는 허전함은 바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행복 속에서만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박순희 씨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에는 이 변화를 경험한 박순희 씨가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지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씨의 삶은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서예와 꽃꽂이로 시작한 취미는 이제 전시회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작품 전시회에 본인의 붓글씨 작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순희 어르신, 이 작품은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띌 거예요. 서예 선생님의 칭찬에 박순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이런 칭찬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릴 적엔 공부 대신 동생들 돌보느라 바빴고 시집 온 뒤론 가족 뒷바라지만 했거든요. 이제서야 내 이름을 건 작품을 내보네요. 전시회 당일 딸과 아들도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작품 앞에 서서 박순희 씨의 이름이 적힌 붓글씨를 바라보던 딸이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었는데 우린 늘 엄마가 우리만 위해 사는 줄만 알았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놓이네요. 이 순간 박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남편도 그동안 자신의 희생을 당연히 여겼던 건 그저 어머니가 늘 그렇게 있어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도 결코 깨닫지 못할 거란 사실을 이제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나 스스로 내가 없었으니까 아이들도 그런 엄마만 기억했던 거겠죠? 내가 달라지니 아이들도 새로운 엄마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후로 박순희 씨는 복지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서예도 가르쳐주며 조금씩 다른 이들의 삶에도 작은 행복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배우고 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냐고 주저했는데 이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박순희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늦게서야 배웠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희생은 아름다운 선택이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건강한 관계를 남기지 못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내 시간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족에게도 더 건강한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비로소 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타인에게 흘러넘친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한 박순희 씨가 노후를 어떻게 활짝 피워가게 되었는지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씨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고 복지관 일정표를 살펴보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간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예 동아리에서 새로운 서체를 배울 거예요. 오후엔 자원봉사 모임도 있고요. 저녁엔 친구들과 독서 모임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시간이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만 돌아가던 삶이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으로 넓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존중하고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 요즘이 더 활기차 보이세요. 사실 예전엔 엄마가 집에서 늘 기다리고 계실 줄만 알았거든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이렇게 즐기시는 게 우리도 훨씬 좋아요. 남편 역시 말은 없었지만 점차 아내의 변화에 묘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요즘 친구들 모임에 가도 말해요. 우리 집사람 서예 전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쁘다고 사람들이 부럽대요. 박순희 씨는 이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내가 남편 자랑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내 얘기를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바뀐 삶은 비단 새로운 취미와 활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엔 언제나 나는 남편의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아름다웠지만 그 희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부모가 될 텐데 부모도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바쳐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생만으로는 완전한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행복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발견하는 데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박순희 씨가 마침내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완성하게 되는지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씨의 노년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스스로를 잊고 살아왔던 시간들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시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시회 이후 그녀는 복지관에서 서예 강사 자격을 취득했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기초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처음엔 붙잡는 게 힘든데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학생들은 그녀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붓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그 시간을 가장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서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친구들과의 소소한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쌓여 그녀의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모습 보면 우리도 배우게 돼요. 우리도 나중에 아이 키우고 살다가 엄마처럼 스스로 행복 찾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박순희 씨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긴 하지만 너희는 미리 알았으면 좋겠구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쉬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희생했을까? 왜 내 삶은 없었을까? 그 질문들은 이제라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 다행이다라는 고요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녀가 이끄는 서예반은 언제나 웃음과 따뜻한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도 그녀 덕에 삶의 작은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행복을 넘어 다른 이들의 외로움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희생 덕에 자식들은 잘 자랐고 남편도 그 덕에 버팀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존재를 존중할 때 비로소 그 희생마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며 비슷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조용히 스스로를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권합니다. 서예 한 획, 꽃 한 송이, 친구와의 차 한 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함께 키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후가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